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역사적 정의라도 바르게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이건 진짜 저희가 두 번 다시 헛소리들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치아포 사건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치아포 사건 영상의 댓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그렇게 살해한 게 정당화될 순 없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그래도 몇백 개는 달렸기 때문에 김구가 치아포에서 죽였던 그 일본인 후치다 조스케가 과연 무고한 일본인이었을까? 진짜 평범한 상인이었을까? 저희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에서 나름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모집하고 연구한 결과, 결코 후치다는 무고한 상인이 아니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정말 잘 쉽게 시켜주는 댓글이었는데, 만약에 중국이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그 중국인 자객들이 대통령 영부인을 시해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중국에 대한 울분에 그냥 막 분노감에, 그래서 의변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중국인이 한국인 옷을 입고 총을 몰래 들고 내륙을 다니다가 여러분에게 발각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냥 살려주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진짜 후치다가 평범한 일본 상인이 아니었음을 저희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한번 낱낱이 해부해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간이 걸리고, 원래 유튜브에서 하는 역사 강의도 재미를 위주로 많은 강의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건 저희는 사명감 가지고 작업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상인 철수령이 치아포 사건 한 달 전에 내려집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의변까지 일어나고 더군다나 일본인이 왕비를 시했기 때문에 분노감에 차서 조선인들이 너무나 많은 일본인을 쳐 죽이고 있으니 일본인들 조심해라. 특히 여기저기 내 집까지 물건을 팔러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는 상인들 전부 철수하라. 일본 본토로 철수하든지, 자기들 입장에서 본토입니다. 제가 본토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한양으로 다 철수하라. 그 철수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당시 외부 대신 이완용이 이때부터 일본 공사관과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896년 외부 대신 이완용이 일본 고무라 공사에게 보낸 문서를 보시면 비도들은 정말 기분 나쁘지요. 당시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의병들을 을미의병이죠, 비도라고 표현합니다. 무식하고 완고하며 그들의 불법적 소유를 볼 때 훈칙을 따른다는 것을 바랄 수가 없다. 기 공사께서 이 지금 고무라 공사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 포고하시되 귀국의 신상들을 잠시 한성으로 불러들여 비도들의 소요가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도록 하심이 설린의 우에 부응하는 길이고 어찌고 저찌고. 아니, 이 글을 이완용이 일본 공사관 고무라에게 보내고 난 직후에 실제로 일본 상인들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이 떨어지고 한 달 후에 후치다 조스케는 왜 치아포 포구에 혼자 나타난단 말입니까? 이상하죠? 두 번째, 후치다 조스케는 변보구를, 아니, 조선인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백범일지의 주막집 주인 이하보와 김구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때 이하보가 뭐라고 했냐면, 소인이 한국 객주를 하는 진남포로 내항하는 외인들을 종종 자기 주막에서 재우지만 한복을 하고 오는 외인은 처음 봅니다. 김구 입장에서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측 혼마 규스케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조선잡기란 책을 낸 인물인데 얘도 밀정 출신이거든요. 얘가 뭐라고 했냐? 의복은 조선을 여행할 때 일본복도 괜찮고 서양복도 괜찮다. 다만 내진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서양복이 편리하다. 그런데 나는 꼭 확인을 해야 돼. 일본 상인 철수령이 내려진 이때 철수하지 않고 조선인 옷을 입고 있었던
스치다 조스케가 칼을 차고 있었네? 칼을 차고 있었다고요. 칼은 아무나 찹니까? 1890년 4월 1일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 치치가 일본 외무차관 하라 타카시에게 보고한 문서 김창수가 스치다가 휴대하고 있던 일본도를 가져갔다. 와, 조선인의 환도도 아니고 일본도를 차고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 쓰기 편한 칼이 좋았겠지. 조선인 옷을 입었는데 뭔가 칼을 찼으면 조선인 환도를 들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일본도를 들었다고. 여러분, 일본도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칼을 쓸 수 있는 자가 칼을 들고 다니지 않나요?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폐도령이 발표되고 폐도령 발표 이후에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칼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칼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과 경찰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니, 일본 땅에 가서도 칼을 들 수 없는 겨우 상인이 조선인 옷을 입고 일본도를 차고 돌아다닌다고요? 자기 나라 땅 아니니까 일본도를 차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김구의 입장에서는 아니, 상인들에 대한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일본인이 철수하지도 않고 조선인 옷으로 변장하고 일본도를 차고 있으면 그게 그냥 일개 상인입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군인이나 경찰이 조선을 정탐하고 다니는 밀정으로 보였겠습니까? 세 번째까지 봤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스치다는 혼자 있었습니다. 이 혼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별로 안 집어넣었죠? 여러분, 당시 일본 상인들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땅에 돈을 들고 상인은 돈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조선에 자기 땅에서 장사하는 보부상들도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인들은 조합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혼자 있었다는 건 더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통역을 해주는 고용인 이막길이 또 미스테리입니다. 당시 김구가 스치다를 쓰러뜨리고 죽였을 때 이 스치다에게 고용되었던 이막길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보통 일본의 밀정들이 조선을 정탐할 때는 일본인 중에 조선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조선인인 양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막길이 만약에 조선인이라면 치아포에서 가까운 황해도 안악이나 근처 고을의 관아에 가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될 텐데 여기서 이막길이 놀랬는지 3일 동안 행방이 불명되다가 평양에서 나타나서 평양의 일본 공사관에게 스치다가 죽었다라고 갑자기 이 살인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조선인인데 왜 일본 공사관까지 가서 일본 공사에게 이 스치다의 죽음을 알리냔 말이죠. 스치다가 일반적인 상인이었을까요? 그러면 이 고용인 이막길 역시 진짜 조선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 이막길이 평양에 신고한 이후에 이막길은 행방이 불명됩니다. 이상하죠? 조선인 이막길이 아니었던 것 같죠? 자,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스치다가 상인이라 주장하는 일본 측 기록을 보겠습니다. 김구를 조사 내용과 재판 과정 어디에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스치다가 막 죽었고 김구를 잡아서 불러들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치다가 상인이라는 언급 자체는 기록에도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일본인을 죽였다. 일본 군인이라고 일본 측이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일본 상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재판이 끝나고 치아포 사건은 1896년 3월이죠. 그럼 6개월 지났으면 1896년 9월쯤 가서야 실은 김구에 대한 재판도 다 끝나고 나서야 일본 외교문서에 상인이라는 단어가 그때서야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상인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일본 외교문서에 이 스치다가 계린 장업단 소속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치아포 사건은 1896년 3월 9일에 일어났고요. 계린 장업단 창설은 1896년 5월. 두 달 늦게 만들어진 상인 조합입니다.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인들은 이렇게 조합 단위로 움직입니다. 스치다처럼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이 계린 장업단 역시 이곳에서 상당수 밀정들이 조선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 밀정이 많은 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철호 교수님께서 이걸 밝혀내십니다.
다음. 일본은 후치다를 대마도 출신의 약재상이라고 이제 상인에서 약재상으로 몰고 갑니다. 왜냐면 계림잠업단을 강조했다가 이 이야기도 할 말이었고 왜 상인인데 혼자 돌아다녀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약재상이라고 합니다. 또 약재상들은 아무래도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은 약을 들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왠지 혼자 움직일 때는 거의 대부분 약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조선을 정탐했던 상당수의 밀정들이 약재상인 척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매약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약상인이 일본의 밀정이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일본 흑룡의 아까 혼마 규스케 이 새끼 아닙니까? 이 조선잡기를 썼던 얘도 매약상, 약재상 밀정이었고 주요 매약상 밀정 요시토미, 코자프로, 노타, 헤타로, 지바 등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됐고 이것들이 우리 대학의 교수들 정말 특히 한철호 교수님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정말 제대로 연구하셨고 안중근 관련 논문도 쓰셨고 근데 참 돌아가시고 안중근 영화도 개봉되고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쯤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한철호 교수님이 아까 계림 잠업단 역시 밀정이 많다라는 걸 밝혀내셨죠. 우리 대학의 학자들도 이런 연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치다 죽음에 과민 반응한 일본 외무성. 아니 후치다가 죽자 일본 공사 고무라가 외부 대신 이완용을 압박해. 이거 코미디인 겁니다. 왜? 여러분 을미사변 직후에 조선인에게 맞아 죽은 일본인이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거의 한 6개월 동안에 40여 명이 넘게 맞아 죽습니다. 다른 사건에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인이 맞아 죽으니 상인들 철수하라고 철수령을 내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치아포 사건만? 일본 외무성이 일본 공사 고무라에게 압박을 넣고 고무라가 이완용에게 압박을 넣고 그러니까 이완용이 김창수, 김구를 신속히 체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아나치아포에서 일본인이 비도, 김창수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냥 민간인 상인이 죽었을 때 일본 외무성이 깜짝 놀라고 일본 공사관이 화를 내면서 당시 조선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완용에게까지 이렇게 압박을 넣는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래서 후치다가 그냥 민간인 평범한 상인이 아니었다. 군인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경찰이었던 것 같다. 최소한 군인, 경찰이 아니었더라도 밀정 역할은 하고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김구를 또 바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치아포 사건이 일어난 게 이때인데 주막집 주인이 이화보입니다. 이화보 철음을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이화보를 체포하고 아예 일본 측에는 김창수 체포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범일지를 보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이화보의 말에 의하면 그의 집 벽에 붙은 포고문은 외놈이 전부 떼어 감추고 순전히 강도, 살인 강도로 교섭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김구는 국모 보수, 다시 이야기해서 민비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취지로 후치다를 죽였고 내가 이렇게 죽였다라고 벽보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이 이걸 오히려 띄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창수를 오히려 잡아들이면 이 김창수를 잡아들임으로 인해서 김창수 같은 의인이 명성황후 씨에 대한 복수를 갖기 위해 일본인을 죽였으니 우리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을미의병에 합류하자라고 해가지고 을미의병의 규모가 커질 게 두려웠던 일본인은 오히려 김창수 잡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김창수, 김구는 내가 후치다를 죽였고 나는 내 집에 있을 테니 나를 잡아가거라 하고 그렇게 주변에 같이 동학활동을 했던 김구의 친구들이 자네 몸을 피하게 해도 몸을 피하지 않았던 게 김구입니다. 이 김구를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 측이 또 잡지 않습니다. 김구가 체포를 당할 때도 조선 측에게 체포를 당하는데 이게 웃기죠. 왜냐?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 땅에서 을미의병과 전쟁을 합니다. 의병들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인을 죽였던 조선인을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 직접 잡지 않고 조선인이 잡으러 갑니다. 조선의 중앙군이 이렇게 와서 내부 장관이 등인한 도장을 들고 와가지고 체포장 들고 와서 해주로 압송됐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자, 다 이상합니다. 치아포 사건 짓고 그럼 김구를 바라보는 일본 측 시각을 볼게요. 김구를 조사했던 그 조선해영 공초를 보면 김창수는 재물탈취를 위해 후치다 조스키를 살인했다. 재물탈취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아가게끔 만든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었죠.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모 보수를 위해서 김구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치다를 죽였던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재물 욕심 때문에 수치다를 죽였다는 걸로 이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수치다 조수계 가해자 조사 완료권, 이게 일본의 기밀 문서 저희 찾아냈습니다. 가해자는 강서군을 습격한 의병대장 김창수. 와, 일개 상인을 죽였는데 의병대장 김창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줄여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김창수를 김장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자기네 뭔가 군인을 죽였을 때, 장교를 죽였을 때 그 조선인이 그냥 일자 무식의 어중이 떠중이 조선인이 아니라 뭔가 조선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밀문서에 남겨놓는단 말이죠. 자, 더 큰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습치다를 일본 장교로 기록한 일본 측 문서를 보겠습니다. 1920년 상해 일본 총영사 야마자키가 상해 임정의 경무국장 김구에 대한 본국 보고 문서. 왜냐하면 당시 경찰 1호 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봅시다.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는 황해도 출신으로 민비 사건에 붕괴하여 소위 국모 보수의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장교, 여기서는 소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닭살 돋죠? 얼마나 지금 김구가 민간인을 죽였다, 아무 죄 없는 상인을 죽였다라고 지금 잘못 몰아가고 있는 저 꼴통들 때문에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물론 상황상 죽일만 했지만 근데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내용이 그럼 우린 거짓말이란 말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 살해한 관계로 형벌을 받은 일이 있고 이건 일본 측 기록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사면을 시켜주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일본인을 죽였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왜 고종은 다른 이의 사형은 다 제거한 반면에 법무부에서 김창수에 대한 사형 관련 내용을 올렸을 때, 상주안건 보고가 있을 때 고종이 거부했고 그걸 법무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다 김창수를 제외합니다. 김구만 살립니다. 여기서 김구 선생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전하 개통이 며칠만 늦었어도 나는 아마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고종께서 전하로 내 사형 집행 전에 나를 구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김구 선생님의 약간 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하가 가기 전부터 김구는 사형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김구가 사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사형 집행을 김구가 내부적으로, 고종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야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이제 백범일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범일지는 다 거짓말입니까? 소설입니까? 백범일지 내용 볼게요. 주막집 주인 이하부와 김구에 대하. 당신은 습지다가 외인인 것을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 김구가 이 외는 복색뿐 아니라 조선말도 능한데 너는 어찌 외인인 줄 알았냐? 그러니까 이하부가 뭐라고 하냐면 몇 시간 전에 황주에서 온 목선 한 척이 포구에 들어왔는데 뱃사람 말이 일본 영감 한 분을 태워왔다고 하기에 알았습니다. 이 영감이라는 게 일본 장교, 뭔가 일본의 관리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김구는 내가 일본 장교를 죽였구나. 근데 백범일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칼을 차고 밀행하는 외놈이라면 어쨌든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균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조사해본 결과 외놈은 스치다란 자이고 계급은 육군 중이었다. 아니 왜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거짓말인가요? 나는 이게 정말 진실로 믿어지는데 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백범일지가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어요. 그게 지금 통합본으로 1947년 해방 이후에 이렇게 발행이 된 건데, 발간이 된 건데 도서니까 출간이 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1929년에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 상고를 쓰셨고 1942년에 하고를 씁니다. 여러분 1929년에 썼으면 벌써 임시정부의 3대 국무령을 역임하시고 자신의 국무령 직함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 이후에 임시정부를 공동으로 이끌어가자라고 하지만 이때부터 임시정부는 김구 혼자 지키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1942년이면 벌써 충칭 도착해가지고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이 돼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의 주석이면 당시 대통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최고의 일인입니다. 그런 김구가 겨우 일본의 하급장교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왕이면 소위, 중위, 대위가 아니라 무궁화를 소자, 중자, 대자라고 하잖아. 나 중자 죽였다. 아니면 별 2개 중장 죽였다. 당시 일본은 별 2개가 중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얼마나 수수하게
중이 죽였다. 근데 이 말은 못 믿겠다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그냥 한번 또 써봤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스치다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 스치다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주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에 스치다의 후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 상이면 나와가지고 이게 뭐랑 연결돼야 되냐면 이 내용. 임시정부 김구가 일본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일본 측의 선전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불령선인은 김구죠. 그런 김구가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을 때 그 임시정부 주석이 실은 무고한 민간인 일본인 상인을 살해했던 그런 폭력적인 집단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기 참 좋은 상황인데, 와, 그렇게 김구를 잡고 싶었고, 김구를 진짜 가장 잡고 싶었던 인물이 김구 아니면 뭐 김원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김구가 민간인을 죽였다라고 일제강점기에 선전하면서 임시정부를 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사지하는 그런 내용을 연출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스치다 후손들 내세워서 얼마든지 김구를 비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게 일본이죠. 일본을 그렇게 심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당시 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이는 일본은 정말 비열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안중근이 사형당한 시간이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시간하고 정확히 날짜와 시간까지 맞췄고, 윤봉기를 사형시켰던 시간이 당시 상해의 홍코 공원에 시라카와가 죽은 시간하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일본 애들이지 않습니까? 일본 역사가 스치다를 상인이라 주장하지만 말 그대로 일부일 뿐 반론도 많다. 맞아요. 일부 역사가 스치다를 상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사학계에도 또라이 많습니다.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학자적 관점을 드높이면서 뭔가 학계에서 이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또라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른 다수의 학자들이 놓쳤던 뭔가를 밝혀내면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수의 학자들은 어이없으니까 입을 다물어버리고 침묵을 해버리죠. 그리고 많은 다수의 학자들, 아까 제가 학자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론도 많고, 또 일부 역사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주장한데 또 오류가 있어가지고 또 일부 후퇴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나무 위키나 꼴통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 상인이라는 건 이미 결론이 났대. 그거 결론을 누가 내렸는데요? 저는 일본 외무성의 기록보다 백범일지를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 이때부터 김구와 이완용은 무슨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날 팔자였나 봅니다. 당연히 대립되는 인물이겠죠. 김구를 강도와 비도로 몰아간 건 당시 외무대신 이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1896년 치아포 사건이 있었을 시기면 아간 파천이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데 당시 칠럽하였던 이완용이 중심이 돼서 아간 파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간 파천의 주역이었던 이완용은 완전히 조선의 관료 중에 실권자인데, 이 이완용이 당신은 칠럽파인 척 하지만 벌써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음을 이 치아포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려고, 김구가 스치다를 살해의 동기인 극모법을 명확히 밝혔다. 김구는 내가 왜 스치다를 죽였는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완용은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 스치다를 죽인 김구로 몰아간 게 바로 이완용이었다는 거죠. 김구는 근데 자신의 이름까지 밝혔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김구가 재물을 탈취하지 않았으면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집니다. 근데 김구가 재물을 탈취했다라고 지금도 댓글에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800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치다가 혼자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800냥을 주막집 주인 이야보에게 주었죠. 그래서 일본도 이 이야보를 치조하고 조서를 쓸 때 이야보를 어떻게든지 좀 올가매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끔 노력했지만 이야보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 800냥 김창수가 나에게 줬다. 그런데 김구 김창수는 승전보를 울리는 심정으로 75냥을 주고 당당하게 나아기를 타고 나 잡아가거라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정말 21살 김창수 멋있죠. 역사 이름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 약탈했다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이거는 일본 측 조서 내용에도 완벽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긴 시간 동안 이게 유튜브에서 역사 강의 역시 재밌어야 관심을 갖고 그런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아포 사건 관련 김구 주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김구 주석이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구구 꼴통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에 의해 이렇게 킬구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알면 용산구 효창공원에 묻혀 계신 김구 선생님이 뻘떡 일어나셔서 이 스치다 조스케만 또 못한 조선인들아 라고 하면서 혼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무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치아포 사건 가지고 입을 다무시고 입을 열려면 증거를 들이대십시오. 이상